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왜 저를 주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지금 accusing me 이게 of perjury. 재미있으십니까?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제가 just 왜 trying to 이렇게 answer. 대우받는지 모르겠습니다.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Stop. want to answer the. I've answered the question. 가만 있어요. I told you the answer. 답변을 드렸습니다. I don't know why you're yelling at me. I told you the answer. 왜 소리를 들으시는지 I've answered 모르겠습니다. all- 네, 쿠팡 청문회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의원들 질문에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결국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서 쿠팡 관계자 7명이 이제 고발이 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고발이 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이제 7명이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저스 대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국정원이 피의자와도 접촉을 하라고 해서 했고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입장 발표가 나왔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국정원은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증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저렇게 출석을 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이 7명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문제가 됐던 게 쿠팡의 셀프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쿠팡의 셀프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심지어 공시했잖아요. 네. 예, 공시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3,300만 개 계정의 적분이 있었지만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 회수된 기기를 분석한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 네, 이거 아무 잘못 없다고 지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공시를 올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는 아주 단칼에 잘랐거든요. 요거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단칼에 잘랐어. 확실하게. 그랬더니 쿠팡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갖고 온 논리가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다라는 논리를 갖고 왔단 말이야. 어제 그 전부터도 네, 논란 셀프 조사 논란이 일니까 그 논리를 갖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청문회에서 있었는데 뭐만 물어보면 다 그냥 로저스는 한국 정부가 시켰어. 이걸로 맞는 키로 갑니다. 정말 나쁜 로저스 함께 보겠습니다. 쿠팡 내부에서 이 유출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죠. 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Why don't you want the Korean people to know about this 한국 information? 국민이 왜 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 말이에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Nobody made the instruction inside the company. The government 회사 agency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구가 지시했고 저희는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와, 진짜 저 어떡하냐 저 태도. 그래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거야. 근데 국정원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고발해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위증죄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을 해달라.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한 하죠. 네, 오늘 청문회 마치면서
이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의결을 할 거고요. 네. 당연히 이 내용 포함될 거고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국정원에 요청이 왔습니다. 청문회 와중에 와가지고 가방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조사라든지 이런 그 과정에서 뭐 피의자를 만난다라거나 또는 어떻게 조사 뭐 포렌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든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없다, 명령한 바 없다가 명확한데 네. 반복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저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네, 와. 누적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유증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유출이라는 게 어디로 옮겨지거나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열려지는 그 상황을 법령과 규정에 따른 유출로 정의가 됩니다. 아, 네. 이걸 알고 있어요, 쿠팡도. 네. 근데 유출은 3천 건이다.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이걸 네. 계속 세 번째는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발표합니다. 아무 네.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제 하이라이트는 왜 이런 내용을 정부는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네. 자신들 면피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안 알리고 있어. 네. 이거를 우리한테 막 되레 화를 내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릴 수가 없고 네. 포렌식이든 뭐든 그네들의 말을 믿고 이게 조사 결과다 해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건데 네. 이걸 왜 발표 안 하고 꽁꽁 숨기고 있냐는 취지로 로저스가 국회의원들한테 막 호통을 쳐요. 와.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생기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대로 별 문제 없다는데 왜 한국 정부 너네는 이거를 숨기려고 하느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그냥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어이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저 덕분에 자기들은 주가 올랐잖아. 네, 맞아요. 저 덕분에. 이 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분노 유발이 아니라 사후에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시냐 협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에서는 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조 요청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관계 당국의 지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관련해 가지고 유출의 범위 이런 것을 축소시키려고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다음에 거기 손해배상의 범위나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를 굉장히 축소하려고 국민들한테 욕먹어도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게 더 큰 목적이어서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데요. 정보 유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산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산재 그 자체로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범석 의장과 그 내부 실무진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외부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CCTV에서 뭐 화장실 가는 장면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장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장면들을 위주로 부각을 해라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제 급여자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은 비하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시간제 급여자인데 뭐 일을 열심히 할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가 담긴 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지금 이거는 의장이 지휘를 아니면 이제 지시를 내려 보냄으로써 사실상 산재로 인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감추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전 CCTV라든지 이런 거 조작이 있었다면 증거를 왜곡했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책임을 물 수 있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재 처리 과정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2020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가 과로와 경무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 일로 이제 김범석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범석은 쿠팡 작업장 영상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덕준 씨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리고 김범석과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눈 문자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 전에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범킴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고 장덕준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이건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네. 악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청문회에 대표로 나오고 있는 로저스 있죠. 네. 이자도 어디서 그냥 허수아비 하나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때 과실을 덮는 역할을 한 사람이야. 아,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참 이 부분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Yes, I have said I am.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있죠? 2020년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쿠팡 장덕준님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법무실에서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는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라. 이 점이 엑셀에서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예요? This document, my understanding, has been provided by a former employee who was terminated for 이 workplace harassment. 문서 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죽은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켜도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참혹한 주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쿠팡의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갔다는 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서 한마디를 하신 건데 지금도 보십시오. 저 로저스라는 놈 본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제보자 비난하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악질적이에요, 이놈들. 굉장히 악질적이고요. 이번 청문회에 왜 임시 대표를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동문서답, 그렇죠. 아나무인, 오만방자, 적반하장 네. 이 네 가지로 이제 요약되는데 지금 사실 저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추가적인 제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제시하면서 그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증거는 명확하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증의 내용에 포함해서 고발을 할 거고 이 직전 대표였던 박대준 대표도 모른다라고 또 어제 오늘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그 해당 위증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고발을 할 텐데요. 모를 수가 없는 게 이 관련 내용들을 저 장덕준님 그 관련 민사소송을 장덕준님이 20년 10월 12일 날 돌아가십니다. 만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 이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어요, 쿠팡은. 근데 이 소송을 23년 4년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 소송 과정에서 다 제출된 자료들이에요.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로저스는 장덕준님 사망 당시에 최고 관리 책임자 그리고 실제 이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등장해요. 그렇더라고. 박대준도 마찬가지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담당자들이고 이미 실제로 자료에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모른다 또는 이게 사실관계가 진위가 왜곡됐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희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한 거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랑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법 일반 형법상의 이런 부분들과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입건을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빨리 해라. 이메일과 김범석을 포함한 임원들 간의 메신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다. 만약에 삭제를 했으면 삭제한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나라 기술로 그런 거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빨리 강제 수사부터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택배 노동자 오승용 씨는 쉬지도 못하고 쿠팡 택배 일을 하다가 11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승용 씨의 사망으로 한 집안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하지만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심지어 쿠팡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망한 오승용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승용 씨의 누나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절규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진짜 좀 고통스럽던데. 네. 그 장면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불과 11월 10날 저희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상주를 하고 발인 날이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이미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팀장님에게 간곡하게 하루만 더 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딱 토요일 그 하루만 쉬었고 일요일날 일터로 나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그날 새벽 3시 10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를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세요. I am so sorry for your loss.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회사도 부모가 죽으면 기본 2, 3일 휴식을 줍니다. 근데 저희 동생은 부탁을 해서 겨우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그나마 청문회가 있으니까 처음 사과를 받은 거야. 그나마도. 그러니까 쏘리라는 한마디를 그나마도 받은 거야. 놀라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과를 하네 하면서 놀라더라고. 참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이틀간의 청문회를 했으면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이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꺼내든 카드가 국정조사입니다. 이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져서 말 그대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차원이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쿠팡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산재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물론 대규모의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불거졌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역의 탈세라든지 다양한 우리 국가 정부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을 만한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구조라든지 플랫폼을 독점하는 문제, 물류센터의 문제, 과로사라든지 뭐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 다양한 것이 다 이제 국정조사의 범위 내지는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청문회보다는 국회 조사권이 더 강화가 되는 차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뭐 동행 명령장도 충분히 이제 역시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체류자, 그러니까 이제 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한국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자에 대해서도 어쨌든 입국을 해라,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뭔가 강제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의 활동까지 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쿠팡이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쿠팡에 이제 모회사가 있고 이렇게 자회사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모회사의 경우에는 뭐 쿠팡 지금 물류 관련된 부분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영업 정지를 취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집에서 이렇게 받아보는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영업 정지까지는 가능한 그러한 기반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영업 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영업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을 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다툴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이것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들과 영업정지 효과를 결국에는 비교 형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업정지에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